자, 이 반려견 키우시는 애견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뒤집어질 내용입니다.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공기업 대리인데 점점점입니다. 백 기자가 사건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개 19마리를 입양한 다음에 잔혹하게 살해해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공기업 직원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간 개 19마리를 입양해서 학대하고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내용을 태그를 해주면서 사건 반장에서 꼭 좀 다뤄달라 이렇게 며칠 전부터 뭐 연락을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 자, 정리를 하자면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이 입양한 반려견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학대하고 살해 그리고 또 유기까지 했다는 건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동물보호법에는 이런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대 행위, 도구나 약물 등을 이용해서 상해를 가하는,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좀 해보니까 이 숨진 개들한테 두개골이나 아래턱 골절, 또 신체 곳곳에 화상의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봤을 때는 물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을 것 같고요. 예. 불로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흉기로 때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물고문 같은 것도 해가 극심한 고문을 가했고, 또 이런 범행 사실을 뭐 들키지 않으려고 개들한테 수면제도 좀 먹이기도 했는 것이 아이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또 곳곳에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학대, 하상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승희 의원님, 저는 이 사건이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말이죠. 19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그중 16마리가 특정 종입니다. 푸들입니다. 푸들. 푸들이라는 특정 종에 집착을 했고, 유기견도 아니고 입양견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학대를 한 게 아니라 학대를 했다가 치료를 했다가 또 학대를 하고, 뭐 이런 정말 짓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렸던 일반적인 그 동물 학대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사건 보면서 약간 좀 몸이 떨리는 듯한 느낌까지 들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동물이 아니라 이건 정말 가정을 써서 사람에게 했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동물이 그런 감정을 못 느끼겠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 푸들종이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색깔을 약간 입혀서 만약에 이게 특정 사람에 대한 경향성을 나타낸다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물의 학대를 하는 사람, 사후에 굉장히 흉악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FBI 조사에 따르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계획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공기업 직원이고 난 절대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것이고, 그래서 반려견 중에 내가 필요한 반려견을 입양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치료와 학대를 반복했다면, 지금 사실 민법 98조의 2가 개정이 되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판사들 아니면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이 그냥 물건에 대한 손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지나간 그 신분증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자, 신분증 사진을 저 지금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이 입양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의 그 공기업 직원 신분증을 저렇게 촬영하라 이렇게 내민 겁니다. 자, 저런 것까지 보여주는데 당연히 입양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팀장님, 이게 말이죠. 제가 좀 내용을 봤더니 영화 이 추적자처럼 그 집에 푸들이 이렇게 입양이 가기만 하면 연락이 두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입양을 보낸 분들이 자기 입양 기원이 잘 있는지 궁금하니까 보통 SNS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산책을 갔다가 잃어버렸다. 또 그리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강아지를 찾는다면서 흥신소를 통해냈는데 사기당했다. 이러면서 열심히 찾겠다 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마침 그때에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내가 고양이를 그렇게, 고양이는 안다. 그 반려견들을 그 처리했다 싶어서 이 여성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30일 날 신고받고 2일 날 기급체포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범죄, 즉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화단 같은 걸 파 없애니까 긴급체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싶어서 기각했는데요. 물론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동물을 유기학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센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열몇 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구속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예. 재판부에서 아마 신분이 공기업 사원이기 때문에 그걸 참작하지 않았을까. 그 지금 뭐 팀장님께서는 뭐 팀장님 본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경험칙에 의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정말 이 반려견들을 내 가족,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가당치도 않을 얘기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말이죠.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순순히 자백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치밀한 범행 계획이 다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요즘 반려동물 입양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내가 얼마나 벌고 어떤 환경에서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증도 보여줬지만 사택 사진도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좋은 환경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 공기업 사택에서 공기업 사택을 보여준 거죠. 아하. 뭐 이렇게 뭐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사고 이후에 가보니까 집에서 이 원래 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강아지 주인들이 보낸 애견용품은 가득한데 강아지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40대 유모 씨입니다. 40대 유모 씨.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저희가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심신미약 전가의 보도. 그렇죠. 정신질환을 얘기를 하면서 범행은 인정하되 좀 감경이나 감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되려고 그러면 범행 당시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장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범행이 여러 마리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자체가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 지금 현행법상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장도 기각됐고 중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여러 마리의 어떤 악의적으로 사람을 속여가면서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했다면 잔혹한 어떤 범죄 의혹의 발현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판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도 이건 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 의원님. 네. 이거는 약간 소름 끼쳐요. 저는 이게 앞서 FBI 뭐 연구 결과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향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불편했던 게 그 형량의 문제예요. 이게 동물보호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손괴죄의 형량하고 동일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물을 보호한다는 법이 결국 법정형은 손괴죄, 물공과 동일한 법정형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법은 98조의 1을 제가 아까 만든다 그랬잖아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보호법의 형량은 그냥 손괴로 그 반려견을 그냥 물건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첫 번째 국회에서는 이 법 반드시 좀 빨리 개정해 주시고 아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도주 우려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증거인멸 했잖아요. 아파트 매장에 아파트에 그 동물들을 매몰하고 자기가 그것을 뭐 실종했다 사기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지. 물론 판사님들 지금까지의 동물은 물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동물은
우리와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동일할 수 있다는 점 꼭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